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중고자동차 판매 사기 관련되어서 어르신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해드린 그러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각 주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들은 제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자문을 해드리거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예, 말 그대로 법이 있고, 이 법의 내용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법이 익숙하지 않은 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의 내용을 한번 스크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의규정 2조이죠. 정의규정, 그리고 3조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4조 어떤 의무를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무거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사기는 보통은 제가 지난 시간에 중고자동차 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자동차 판매 사기에 관련된 다른 제가 사례, 요거는 피해 금액이 좀 큰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이 정도 되는 사례인데요. 거기를 관련되어서 피해 구제를 해드린, 그리고 다른 법리로,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법리였잖아요. 사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거기에 관한 증거가 있었는지, 그래서 증거의 중요성, 중대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례에서 어떤 것이 논점이 되어서 피해 구제가 가능하였는지, 그리고 그 관련되어서 우리 청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 일인데, 대기업의 판매 사원이 개인적으로 사기 횡령을 저질렀을 때 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법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법리를 제가 적용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람이 있는 경험이었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공증과 상속포기는, 우선은 공증에 대해서 공증이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공증을 할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공증에 따른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족 업무의 참고사항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거는 종족 관련되어서는 소송도 너무 많고 자문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종중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래 종중의 목적인 조상을 섬긴다든가 기억한다든가, 종중원끼리의 친목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종중원들 사이에 파가 갈리고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 종중 회장의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고소고발이,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면 또 무고로 상대방은 또 고소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관련되어서는 종중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그러한 가처분 신청도
많이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을 하면, 그리고 종중원들이 법에 따른 절차를 알고 있으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서도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중간중간에도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혹은 뭐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들은 제가 검토를 해서 공부를 해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